저희가 아이랑 이렇게 공동 생활로 같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또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막 이렇게 이탈하면 어떡하죠?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하이체어를 왜 몬테소리 교육에서 사용하지 않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존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식당에 초대를 받았는데 갑자기 식당 주인이 7m 높이에서 안전벨트 차고 밥을 먹으래요. 그럼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한테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 존중이 부재된 상태에서 우리 어른이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몬테소리 교육은 우리가 하이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일상을 하는 것이에요. 이 스스로 일상을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예를 들어 벌이 막 이렇게 날아가서 꽃에서 꿀을 따고 이런 활동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여.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없어도 될 확률이, 없어도 될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주사기를 하나 사가지고 꿀을 그냥 안에다가 다 넣어주면 이 벌들은 자기가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거나 결핍될 수 있겠죠. 우리 영아기의 아이들도요, 모든 기회를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물을 스스로 운반해 볼 기회, 그리고 어디에 앉아 볼 기회, 의자를 운반해서 거기에 뭐 밀어넣거나 앉아서 거기에서 식탁을 차려 먹거나 내가 세팅을 하는 활동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 요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높은 위치에 놓는 순간부터 아이는 스스로 의자를 당겨볼 기회, 그리고 세팅할 기회, 그거를 준비할 기회, 또는 나중에 설거지를 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아기 때 조금씩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런 것들 내가 하는 것보다 타인이 해주는 게 더 이제 쉽고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핍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스스로 일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아기 때 사물을 만지는 또는 운반하는 또는 그런 것들 스스로 해보는 것들이 존중이 되고 혼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체어를 두 번째 이유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이 환경의 모든 것들이 아이와의 수평 관계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도 우리 키 높이, 제가 지금 한 180 정도 되는데 제 키에 맞춰진 삶을 저는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아기 아이들은요, 침대도 이제 영아기에 침대가 생겼고, 그리고 옷장도 이제 영아기에 아이의 옷장이 생겼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에 맞춰진 사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런 하이체어 같은 경우에는 어른의 공간에 우리 아이가 키를 높여서 맞춰서 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하이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 연령에 맞는 이유식 의자와 이유식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유식 의자와 이유식 테이블은 어떤 게 있냐면요, 보통 한 6에서 한 8개월 정도부터 이유식 의자를 사용해요. 이 몬테소리 그 시퀀스를 보면 정말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이게 단계를 거쳐서 실제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유식 의자에 앉을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몬테소리 육아 대백과라는 책, 그 베이비 단계나 아주 어린 영아기의 단계를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게 몇 개월인지 나와 있어요. 보통은 6개월 때부터 앉거든요. 그럼 이런 6개월 때부터 앉을 수 있는 낮은 정사각형의 30cm 정도의 높이의 책상을 하나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13cm에서 16cm 정도 되는, 이 높이가 조절이 되는 거면 더 좋아요. 근데 보통은 6개월 정도 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13cm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이 13cm라고 하는 것은 아이 발 밑에서부터 앉는 면적까지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3cm. 이게 6개월 때부터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의자를 선정을 하실 때 소파류는 권장하지 않아요. 소파류는 아이가 스스로 밀어보거나 들어보거나 운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져요. 우리가 보통 이유식 의자를 선택을 할 때는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목 재질을 사용하셔서 아이가 쉽게
들어서 운반할 수 있게, 즉 한 14에서 15개월쯤 아이가 걸어 다니기 시작했을 때 스스로 운반해서 내가 이 의자에 앉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의자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13cm 높이의 의자, 그리고 그 위에 세팅을 할 수 있는 30cm 정도의 높이의 책상을 구매를 하셨다면 이제 그거를 하이체어를 좀 정리를 해보시고 별도 특정 공간에 아이만의 식탁을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쭈루루 따라오게 될까요? 자, 우리가 하이체어를 하나를 없애는 걸로부터 아이한테 엄청난 장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저희가 아이랑 이렇게 공동 생활로 같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또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막 이렇게 이탈하면 어떡하죠?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첫 번째로 이 공동 생활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공동 생활을 더 열심히 잘 하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그 독립 수면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분리된 공간에서 아이가 혼자 자는 것들을 우리가 요즘에 미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가지고 와서 많이들 한단 말이죠. 그 독립 수면도 사실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아이랑 같이 잤어요. 근데 지금은 분리된 공간에서 아이가 그냥 혼자 자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가 엄마 나 잘게 하고 막 15개월 아기가 그냥 혼자 올라가서 침대 기어 올라서 자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와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이체어를 쓰지 않는 걸 보면 왜? 가정이 같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을 다르게 보면 분리수면을 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아이가 밥을 먹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이가 막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아이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 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처음에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아이가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가 막 뒤척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걸 해와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기주도 이유식 한다고 해서 아이가 막 얼굴에 묻히고 막 얼굴에 그 음식을 가지고 이유식을 가지고 세수를 해도 우리는 그걸 아이가 스스로 먹는 그 과정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물어보면서 애가 그거를 얼굴에 이렇게 바르면 어떡해요? 애가 그거를 막 먹다가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근데 그건 다 배우는 과정이에요. 아이가 움직이는 과정, 여기서 내가 막 나가고 싶은 과정들이 조금은 줄어들게 하려면 안전벨트를 채워서 넌 여기서 절대 못 나가가 아니라 이게 옆에 딱 이렇게 올라오는 바지같이 올라오는 게 있어서 아이가 좌우로 나가기가 조금은 불편한 어려운 거를 세팅을 해 놓으시면 아이가 그 공간 내에서 내가 먹을 수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왜 하이체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코어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몬테소리 교육 기반에서 권장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몬테소리에서 하이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어떤 장점의 미래가 그려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15개월, 20개월이 됐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를 관찰해 보니까 우리 아이는 되게 독립적인 아이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뭐 예를 들어 거기에 옷을 접어서 넣을 수 있는 서랍 공간, 이런 일상의 공간을 마치 난쟁이 마을처럼 아이만의 공간을 다 세팅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간식을 먹고 싶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간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도 자기가 어느 정도의 적정량을 자기가 꺼내서 어디에 놓고 먹어야 될지 아는 친구, 또는 그게 영아기 때부터 반복됐던 친구들은 계속 축적해서 그거를 스스로 해보는 것들을 반복해 본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우리 15개월 정도 된 민준이가 자기가 간식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그 하이체어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없었던 그냥 간식을 꺼내서 엄마한테 들이밀었던 것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만든 세팅한 이 공간에 자기의 것을 스스로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에 식탁을 차리고 하나씩 먹기 시작하는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조금씩 축적이 되면요, 단순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세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입 과정 결과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와서 간식을 먹었다면 그거를 정리할 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는 몬테소리 교육과 맞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이 몬테소리 교육을 할 때 되게 막 부산하고 조금 산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잠깐 멀리서 딱 떨어져서 그렇지 않아, 우리 아이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 하이체어보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앉아서 식탁도 차려보고 접시도 놔보고 거기에 숟가락도 놔보고 간식도 스스로 먹어보고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져다 놓기도 하고, 그걸 실제로 아이가 설거지도 해보고, 이런 전반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단 하나 하이체어를 사용함으로써 결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도 해볼 수 있었지만 그 하이체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아이를 존중하고 스스로 해볼 수 있으면서도 환경에 아이랑 평소와 같이 자기의 집 사이즈가 자기의 키와 맞춰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보고 활동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